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시장의 한파는 좀 누그러진 모습이죠.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은 그동안 좀 빠졌었던 이 여팡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그 대형주 위주로 담아가면서요.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손실들 오늘 좀 만회되고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나오셨는데요. 엑스원의 권영렬 전문가, 사근종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그래도 좀 마음 편해지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완전히 마음 편해진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서요.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사근종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를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가 사실 시초 대비해서 뭐 크게 등락폭이 나오면서 마무리한 게 아니거든요. 뭐 특징적으로는 뭐 테슬라가 20%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상 이 우한폐렴 관련했던 낙폭들이 어느 정도 이 우려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증시의 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상하폭을 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반발적 매수세라고 하죠. 이런 게 오면서 오전 중에는 좀 중국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힘든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뭐 하락이 커진다든지 뭐 지난주에 있었던 낙폭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거는 오늘 또 우한폐렴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 우한폐렴 확산의 피크아웃 시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저점을 찍었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좀 상승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보합장을 예상하는 게 맞고요. 우한폐렴 확산의 피크아웃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확산되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좀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직은 확산 추세에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 확진자가 언제까지 피크를 찍고 이제 확산 추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권영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 연휴 기간 동안 설 연휴 기간 동안 대략적으로 한 9% 정도 하락해서 출발할 거다. 그런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한 8% 정도 손에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 중국에서 1.2조 이안의 그 유동성 공급을 하고 정부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일련의 조치들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은 한마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자, 늑대인지 개인지 분간이 어려운 시간인데요. 자,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분간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자, 지지선이 어디가 지지선이 될 것인지 그걸 유념하셔야 되는데 거래소는 2100선, 코스닥은 630선. 네, 이 선이 지지된다면 자, 아직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자, 저 선이 무너지면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은 경계가 모호한 시간, 그렇죠.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도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지금은 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오늘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공통된 내용인데요. 종목별로 그러면 대응 전략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와 함께 점검해 보실까요?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코 보겠습니다. 주가가 온탕을 갔다가 지금은 냉탕에 직행한 모습인데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회사 미코 바이오메드의 상장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지난 1월 30일에 주가가 25%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거래일째 급락을 하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했는데요. 이제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기술평가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LG화학 보실까요? 미국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20% 폭등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질주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특히 외국계 순매수가 LG화학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과 조인트 벤처를 했었던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간밤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에 이 성장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 1분기에 LG화학도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면서 오늘은 외국계 창고, 특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 주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9% 넘는 급등 양상도 보여있던데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구전자 보겠습니다. 무선 이어폰, 이 에어팟의 인기에 힘입어서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선 이어폰 사업이 지난 한 2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고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 사업부인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걱정 없다. 주가는 그에 비해서 아직도 싸다라는 분석입니다. 영업이익 2배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리포트 힘을 받고 있고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탄력적인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더구전자까지 체크해봤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먼저 미코 보겠습니다. 권영렬 전문가님, 이게 예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2월에 저희가 5,300원 부분에서 고 의견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미코 바이오메드가 코스닥 기술 특례상장 기술평가 통과했다면서 7,200원 부근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코는 그 반도체 관련된 그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자, 최근 들어서 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부터 정부 정책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실적도 2019년도에는 대략 2,300억, 영업이익 400억,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목표가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지난번 가격 6,200원하고 9,000원 부근 다시 제시를 했었는데, 자, 요번에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그 손절가는 5,300원 제시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미코는 고 의견 주셨습니다. LG화학은 어떨까요?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룸이 남아 있을까요? 사근종 전문가님. 네, LG화학 오늘 굉장히 좀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어제죠. LG화학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19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2018년 대비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ESS, 전력 저장 장치 요 관련하여서 이제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이런 부분 이제 털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서 위험해 보이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높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 2차 전지 시장의 확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되면서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테슬라가 만족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20% 상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는 거, 그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좀 이 공매도가 조금 패배를 했던 그런 양상을 보인 건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호재의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길게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좀 8%까지 상승하면서 내일부터는 또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은 항상 있으니까 어떤 좋은 종목이라도 빠지더라도 한 33만 원 근처 여기까지는 버텨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예,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성장 여력을 본다면 LG화학은 관심권에 두고 볼만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에 대해서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주고 계신가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 전화와 문자 주셔야 채택, 그 연결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내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